예, 우리가 이제 다음의 주제를 얘기하기 앞서가지고 잠깐 동안 이 서포트 벡터 머신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배운 학생들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관심도 없고 왜 배워야지 하는 생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일부는 동의해요. 일부는 동의하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이 꼭 서포트와 벡터 그다음 쿼드래틱 프로그래밍만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차라리 커널 머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커널 트릭이 없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사실상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럼 커널 트릭을 뭐 쓴다는 차원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위와 같이 이제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에 의해서 설명 안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선택지가 발생하죠. 이제 여기는 노란색 나라, 요 밑에는 파란색 나라. 분홍색은 뭐 디시전 바운더리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노란색이 요 밑으로 침투해 버렸어요. 파란색 나라로.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선택지는 어떤 두 가지냐? 하나는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얘를 버리는 거예요. 얘를 버리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지는 얘를 굽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라이언 일변 구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다 가능한 선택지이고, 이렇게 굽혀서 만드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커널 머신을 쓰는 거죠. 그래서 커널 머신을 써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커널 트리, 커널라이즈드 SVM을 쓰면 되는 거고, 커널 트리.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에러는 allow 하자라고 하는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러면 적어도 얘가 얼마만큼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따져야 되겠죠. 그 얼마만큼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그 SVM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사이를 도입해요. 이걸 뭐라 부르죠? 예, 슬랙 베리어블이라 부르죠. 슬랙 베리어블을 도입해가지고 이 크사이를 도입해서 여기 밑에 있는 요 하드 컨스트레인트, 즉 디시전 바운더리가 존재하고 Y라고 하는 클래스 레이블에 따라 가지고 이게 1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여튼 힌지 로스를 만들어 줘야 될 텐데, 그 힌지 로스를 넘어선 애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크사이만큼 슬랙을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랙은 뭐 0보다 크게 되겠죠. 슬랙은 0보다 크게 되겠다.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목표는 요 슬랙이 최대한 작아져야 되겠죠. 슬랙이 최대한 작아져야 되니까 여기에 오브젝티브에 올라와 있어요. 오브젝티브에 올라와 있다. 얘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여기 앞에 C라고 하는 이 뭐라고 했나, 슬랙 베리어블에 대한 웨이트를 주고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럼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생뚱맞은 SVM을 끄집어내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하시던 분들은 원래 PGM 사이드에서 쭉 해가지고 갑자기 나타난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갑자기 나타난 뉴럴 네트워크에 어떻게 하면 이 스토캐스틱 엘리먼트를 집어넣을 수 있을지를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뉴럴 네트워크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든 딱히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나 이것을 생각하는 과정이었겠죠. 그래서 인풋에다가 좀 에러 인베딩 해볼까? 라고 해서 스택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그래서 디노이징 메커니즘을 제안을 하셨죠. 근데 그거는 랜덤 베리어블 그 자체를 모델링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했던 VA를 가져왔던 거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옵티미제이션 관점에서 하시던 분이 VA를 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오브젝티브를 다루고서 옵티미제이션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VA도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고 있고 옵티미제이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관점을 잠시 슬랙 베리어블 도입하고 슬랙 베리어블에 대한 얼마만큼 강조점을 줄 것인지를 이 파라미터로 컨트롤하고 그 관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제너러티브 모델링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엘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데리베이션의 과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이제 가정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왜?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존재 때문에. 그다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 복잡한 포스테리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단순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 여기에 플러스 뭐 민필드 하면 더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한 스트럭처를 가질 경우에 특히 뭐 히든 마코프 모델 같이 템포럴 시퀀스가 쭉 있는 경우에서는 민필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에 대해서만 하고. 어쨌든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과 뭐 거기에 추가되는 디스트리뷰션 가정들을 더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의 과정은 이전부터 일전에서부터 쭉 이렇게 발전해 왔던 내용인 것이죠. 로그 라이클리후드, 히든에 대한 마지널라이제이션,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인트로덕션, 젠슨스 이니퀄리티에 대한 인트로덕션, 그다음 이것을 정리했더니 다음같이 케일 다이버전스 텀과 익스펙테이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분들의 관점에서의 이 자연스러운 데리베이션이 예를 들면 좀 다른 관점을 가지셨던 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 것이냐라고 보면 오리지널 오토인코더라고 하면 이건 디터미니스틱하잖아요. 디터미니스틱 하신 분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위의 것은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이거는 뭔가 프라이어 모델링을 한 것인데 니네 베이지안들이 말하는 프라이어 모델링을 적당히 한 것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프라이어를 갖다 대면은 뭐 우리 레귤러라이저랑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네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PH에서 그닥 포스테리어가 멀어지지 않도록 레귤러라이즈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토인코더 위드 레귤러라이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근데 왜 레귤러라이저가 앞에 레귤러라이제이션 컨스턴트 코에피션트가 없냐? 라고 여기 생각을 하시겠죠. 여기 램다를 적어두고 싶은 그런 강력한 유혹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램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얘기가 전혀 그라운드가 없는 내용은 아닌 게 그리고 당연히 왜 이것도 아주 깊은 내용이 깊은 분야를 이제 뒤에 담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이지안과 프리컨티스트의 내용도 되니까 이 사람들은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소드는 사실은 라그랑지 메소드다. 라그랑지 메소드고 그래서 소프트 마진 SVM에서의 하드 컨스트레인트를 위로 올리는 형태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니네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맥시미제이션 오브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인데 여기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아닙니다. 이것은 왜 리컨스트럭션 라이클리후드입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로 재기 때문에 여기 맥시마이즈 한 거예요.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하면 여기 민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리컨스트럭션 라이클리후드니까 맥시미제이션 이렇게 하는 과정 하에 네가 얘기하는 것은 포스테리어와 프라이어가 이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subject 2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subject 2의 파트를 어떻게 한다? 이것은 또 하드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라그랑지 메소드를 당연히 태울 수 있고 라그랑지 코에피션트를 다음과 같이 해서 라그랑지 펑션 f를 정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요거는 무엇이냐? 라그랑지 펑션. 물론 여기서 라그랑지 펑션에서는 마이너스 입실론이라고 하는 게 꼬리로 달려 있죠. 왜냐하면 얘를 빼고 0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게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요것은 또 이니퀄리티를 가정할 수 있어요. 가정할 수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입실론 얼마든지 빼도 된다. 그래서 니네들이 옵티마이즈 하는 것은 이것이고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이 로어 바운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과정 중에 요 라그랑지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되겠다. 그것은 사실은 오브젝티브는 원래 리컨스트럭션 라이클리후드고 단지 서브젝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해서 그러면 베타에 대한 해석을 이분들이 재밌게 하셨습니다. 베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베타가 뭐 1일 때는 오리지널 VA랑 동일해요. 베타가 1보다 작은 상태가 되면은 요거는 오리지널 VA보다 덜 레귤러라이즈 되어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게 좀 이상한 형태예요. 어떤 형태냐면은 그냥 오토인코더예요. unregularized 돼 있는 오토인코더인데 샘플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H에 대한 샘플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한데 전혀 통제되지 않는 H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잘 학습이 될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렇다. 그다음 베타 1은 오리지널 VA이고 베타가 1보다 클 때가 궁금해집니다. 베타를 만약에 무지하게 크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무한대는 아니더라도 엄청 좀 큰 값을 줘버리면 뒤에 있는 요 베타 요 KL 다이버전스 텀이 전체 오브젝티브 펑션을 도미네이트 하겠죠.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요 KL 다이버전스 텀을 만 만족시킨다. 리컨스션 라이클리후드는 그닥 따지지 않아인 형태로 변해버릴 겁니다. 변질이 될 것인데 그러면 얘는 노말 지로 아이덴티티잖아요. 노말 지로 아이덴티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QPH/E라고 하는 것이 노말 지로 아이덴티티로 넘어가 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변해버리게 되겠죠. QP가. 그러면 우리는 뭐 이 포스테리어가 진짜 유의미한 포스테리어는 안 되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베타는 무한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베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타를 적당한 값을 줘야 된다. 적당히 스트롱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죠. 적당히 스트롱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 모양을 그나마 유사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 디스트리뷰션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무엇을 따라가게 될까요? 그러면 노말의 모양이라는 것을 따라가게 되겠죠. 노말의 모양이라는 걸 따라가게 되겠고 지로라고 하는 이 민의 위치를 따라가게 되겠고 코베리언스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가우시안 H가 가우시안을 따를 거라고 하는 것은 포스테리어에서도 모델링 되고 있는 상황이니 노말은 뭐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로라고 하는 것은 딱히 정보를 더 주진 않아요. 왜냐? 임베딩 스페이스니까. 임베딩 스페이스에서는 딱히 그런 앱솔루트가 어떤 척도에 따라 가지고 매트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어떤 단위가 발생하는 공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코릴레이션을 딕테이트하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를 따라간다는 게 큰 문제랄까 특징이 되는 것이죠. 아이덴티티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덴티티는 무엇만 있는 거예요? 다이아고널 텀만 존재하잖아요. 다이아고널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오프 다이아고널에 대해서는 0이 되고 그건 인디펜던트 하라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코베리언스 스트럭처 오브 I라고 하는 것은 인디펜던스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between the latent dimension 간에. 그래서 latent dimension 간에 인디펜던트를 가정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적혀 있는 latent disentanglement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레이턴트의 디멘전들끼리 다른 특징들을 가지게 있어라. 그건 독립적인 특징들을 가지게 되어라. 예를 들면 이렇게 좌우로 로테이션 하는 특징과 상하로 로테이션 해가지고 카메라 뷰를 본다고 하였을 때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좌우로 로테이션 하는 것과 상하로도 로테이션 하는 건 인디펜던트하게 여기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디센팅글먼트 특징을 베타를 적당히 주면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이제 이 베타 VA를 만드셨던 분들이 이제 가정을 하셨죠. 그러면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해석과 이제 오피니언 이제 의견인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적당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주면 잘 됩니다라는 경우는 좋은 접근은 아닙니다. 좋은 접근은 아니에요. 그러면 베타를 어떻게 세팅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모든 데이터셋마다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베타의 적정한 곳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좋은 접근은 아니지만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레이턴트 디센팅글먼트라는 그 특징 자체의 해석이 좋았고 이 베타 VA가 나왔을 경우에 이게 필요했었어요. 레이턴트 디센팅글먼트가. 그래서 레이턴트 특징 하나하나를 인터프리터빌리티도 높아지고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또 이런 모델이 이제 받아들여졌었죠. 그런 레이턴트 디센팅글먼트와 베타의 해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었지만 사실 좀 더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의 엘보를 보는 데 있어서도 그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서 사실은 미싱 베리어블 하나를 찾아낼 수 있다. 요런 이거는 레귤러라이즈인데 왜 램다가 없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 베타 VA부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베타 VA는 이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엘보를 볼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